정회사 불상이 오래 있었다 그러지. 애초에 단층을 안 했을까요? 단층이 안 놔두는 게 더 좋은데 하는 게 이 위에도 오면 좋을 건데 정회사 이 법당이 오래됐어요. 이거 저 지장정입니다. 이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받은 가섭이 부처님 바루와 가사를 전해받고 저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실 때까지 계족산에 큰 바위를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멸진정에 들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멸진정에 들어있는 그 산이 바로 계족산이거든. 그러니까 마침 여기 정회사에 있는 여기가 계족산이니까 가섭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. 부처님한테 가사 바로를 받고 지금 저기 계족산에 들어가서도 멸진정에 들어갔다 해서 그래서 이 계족산에 가섭당을 이렇게 지었겠지. 얘도 금상가요. 우선 올라가보자 저기. 나무 치성강 열애불. 경의열사는 고대국사 경의열사인데 그 거기 형태 그대로 그렸는데 우리 통광사 수운사 여기 이 백화는 우리 송강사 승보전에 있는 그 백화를 여기다가 그대로 모사를 해놓으면서 우리 송강사는 이 정해 결사잖아요. 송강산에 정해 결사자 불의 사자인데 여기는 절사자를 해놨잖아. 그러면서 여기 우리 보조국사께서 정해 결사문을 송강사에서 반포하실 때 여기 이웃 강남이라는 것은 이 섬진강 남쪽 그 압록으로 해가지고 압록에서 보면 그 보성강 안쪽에 이쪽을 옛날에 소강남을 했거든. 이 강남에 옮겨왔을 때 바로 옆에 정회사란 절이 있어가지고 이 정회 결사와 서로 우리 정회사는 이 두레사자거든. 서로 혼동이 될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수선사라고 닦을 숫자 참선선자 할 때 수선사라고 이름을 바꾼다. 그렇지만 이미 이 정회 결사문이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회 결사문이라 한다. 그렇게 해놨어.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갖다 잘 여기서 수선사 할 때 사자는 저 사자
그게 포란이다고요. 산이. 그래서 하면 여기 산세가 닭이잖아. 계족산이요. 그러니까 이 산세가 근게 포란해인가 봐. 금딱히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세가 되니까 돼 가지고 여기 금딱히 알을 품고 있는 그런 그 백화를 여기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려 놓은 것 같고. 이 산을 저 멀리서 드론을 찍어 보면은 닭발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요렇게 발가락이 가락이 한 몇백 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글대야 이게 계족산들 보면 다 글대거든. 닭발 아, 개족사라는 이름이 또 다른 데좀 많아. 전국에 많아. 우리나라 해도 많고 중국에도 계족산이 많고. 원래 부처님 그 성도하신 부다가 옆에 그 계족산이고 영축산 옆에 원래 있어야 되거든. 영축산에서 그 가섭 존자한테 이제 부처님이 정법 안장을 이제 전해주니까 이제 그걸 그리고 부처님 바로하고 가사를 전해주니까 그 미륵 불에게 전해줬잖아요. 그래 앞으로 다음 부처님이 이제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 가섭 존자가 그 부처님 바로하고 가사를 들고 계족산에 들어가서 계족산 바위가 쭉 갈라진 데 들어가는데 갈라진데 그 안에 쑥 들어가니까 바위가 도로 오므라들었다고 그래. 그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다 그러잖아. 거기서 선정이 들으세요. 선정에 들어서 정해사를 누가 처음에 창건했는지는 그걸 아직 잘 모르겠다. 여기서 해조구사가 창건했던 말도 있고 그러는데 용광부산 크게 주창하신 거거든요. 그 보조 스님께서 이제 정예 결사문을 33살 때 팔공산에서 이렇게 반포를 했어요. 반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예 결사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그 도량이 좁고 그러므로 저 강남 땅으로 우리가 한번 전국에 할만 다시 대리중들이 좀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하다 보니까 그 수스님이 저 멀리 남방에 가보면 그 송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보면 스님들이 옛날 그 중창을 하려다가 둔 절이 있는데 그걸 가서 한번 그 우리가 중창을 해서 거기에서 정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보조 스님이 그러면은 그리 가서 이제 그 자기 제자 수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중창불사를 하게 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조 스님이 내려오시다가 저기 그 지리산 상무주에 그 잠시 머물러 그때 그 정에서 결사를 해갖고 모이던 분들 가운데 그 백년사 그 결사를 했던 그 요새 스님도 같이 따라왔어. 그 따라오다가 이제 사무조까지 같이 와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같이 송강사까지 왔다가 얼마 있다 바로 떠나갖고 따로 이제 그 백년 결사를 만들었고 다시 이제 송강사에 그걸 할 때 이제 여기서 정해 결사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정해사 하니까 여기 우리 송강사에서 한 건 정해 결사할 때 둘의 사자 그 결사 공동체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 절사자란 정해사가 있어 똑같이 여기에 같은 순천에 그래서 이름을 좀 헷갈리니까 수수사를 하라고 이제 그 나라 임금이 이제 그렇게 현판을 써서 내려보내 조계산 수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치게 됐다고 정해 결사문에 보면 나와 그 제일 끝부분에 어찌 보면 이쪽이 저번에 우리가 했던 사성암하고 백운산 가는 이 도중 길목 그 가운데쯤이라 보면 될 거예요. 한참 그 보조스님이 진가국사 돌아가시기 한 몇 해 전에 이제 장흥에서 어린 꼬마가 태어났어. 그 위자 소자 위소라는 분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이제 뒤에 출가해서 원광국사가 되거든. 그 장흥에 가보면은 거기에 장원봉이 있어.
장원봉이 장원도. 장원 급제한다 해서 원광국사 이름이 원래 원계 그 위원계잖아요. 그 다음에 문계가 또 그하고 두째가 그러고 셋째도 또 그 위선인가 그래 셋이가 장원급제를 해.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엄청 그 완전히 집안이 요새 같으면 전부 고시 출신 셋이가 전부 수석 합격을 했다. 집안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야. 지금도 장흥에는 시족사회로서는 위씨들이 굉장하죠. 그렇지. 그렇게 장흥의 위씨나 또 임씨들, 장흥 임씨들, 이분들이 세잖아요. 장흥의 위씨들이. 그래갖고, 그 중국에서 온 분들이거든. 그 장흥급제를 하고, 있다가 일본으로 사신을 가거든. 20대 때. 일본에 사신도 갔다 와가지고, 나중에 배설이 좀 올라갔는데 그 요새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장원급제한 사람들은 따로 모여. 일반 그룹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뭘로 등용무이라 그러잖아요. 네. 그 용으로 등용하는 거다 이거지. 그 과거에 합격하면은.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들이 모인 그 해가 있어. 용두해가 있었어. 용두해. 머리 두자, 용용자. 그 용두의 멤버라.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. 출가를 할 때 어디서 출가를 하냐면은 그 강화도 선원사로 출가하게 되는 거야. 그 강화도 선원사에 출가할 때 그때 우리 송강사에 그 자진 원호국사가 그 계셨어. 5대 그 화산이라는 것이 이제 강화도 그를 이야기하거든. 화산 선원사라 하는 것이 남해 가서도 그 이야기했지만 8만 대장경을 전부 기획하고 컨설팅했던 분들이 전부 송강사 수호자 스님들이었거든.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그 완성이 되어갈 무렵, 네, 한 10년 되니까 그걸 전부 다 강화도로 모으고 와서 그때 선원사를 만들고 최후가. 그래, 그걸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그 회항을 포기 전에 돌아갔잖아요.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송강사 스님들이 이제 3대 청진국사나 4대 진명국사가 거기에 오래 계셔. 몇 년 계시다가. 청진국사 돌아가시니까 그 진명국사는 송강사 4대 사주로 들어오고 이제 5대 자진 원호국사 그걸 물려받아. 그런데 그 원광국사도 당시 써놓은 그 진명국사에 대한 추모하는 글에 보면은 옛날에 그 제가 갓 출가했을 때에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도 우러르고 늘 스님을 뵙기만 해도 마음이 환심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나와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노스님이라 봐야 될까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대 자진 원호국사한테 이제 출가를 해.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방에 이제 그걸 정전하러 다녔는데,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강화도 그거 좀 있다가 나중에 그 원래 이름이 그 법판인가 그래. 법법자. 구셀로 한자. 그 자호를 보감이라 하고 그래갖고 그 29살 때 그때 출가를 했거든. 강화도에. 29살 때 그 부처님도 29에 출가. 희한하다. 저번에 부산 스님도 29에 출가. 29에 출가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. 원광국사 29에 출가. 그리고 이제 진명국사 이제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봉하고 남방에 이리 쭉 이제 제 방에 이제 강석에 이제 댕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삼장을 다 두루 섭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41살 되던 해 중된 지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되던 해 13년째 되던 해 김해 감로사 주지가 되는 거예요. 김해 감로사 주지가 돼갖고
그래서 47살 되던 이때 그 중이 된지 그러니까 29에 됐으니까 18년 만에 여기 이제 정회사 와서 머무시게 되는 거라. 감람이 주로 많이 계셨어. 당신이 그 감람을 다시 털을 잡고 그 계시면서 그 암자를 감람이라 붙여놨어. 그러니까 당신이 그 42살 때 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김해 감노사 주지가 됐잖아. 감노사 주지도 됐고 이제 그 보조국사 그 타포가 뭐예요? 감노탑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그래서 감노사라 감노암이라 한 거라. 그것도 샘물이 좋잖아. 그래가지고 저 원광국사 부도가 아주 앞에 비석이 감노암 바로 앞에 그 학주봉이라고 그러죠. 그 학조봉 거기가 그 학봉이라고 그러는데 뒷산이 학봉인데 그 새 머리 새 학자거든. 새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얹혀 있잖아. 근데 그 비가 보면은 앞을 보고 있는 옆을 보고 있거든. 저기 그 보고 있는 저 먼 지점에 바로 원광국사 그 보맹지탑이라 해가지고 그 사리탑이 그 서져 있어. 그거 가보면은 이제 그때 내가 옛날에 그 82년도에 전부 그쪽에 탐사할 수 있는 길들을 전부 다 만들었어. 묵어진 길을. 그래야 그때 내가 그 현복로라 해놨거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경스님이 83년도 출가했나? 송강사에. 그래갖고 내는 이제 딴 데 선바가 살고 왔는데 보니까 대경스님, 고경스님이 아주 이 옛날 스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많고 우리 송강사의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스님들이 열심히 그 길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어. 그래 놓으니까 그 장흥의 위시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 원광국사라는 분이 송강사의 6대 원광국사가 장흥 위시란 걸 알았는데 그 부도가 있는 곳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. 그런데 그 이제 우리 고경 스님하고 그 대경 스님 이 두 분이 이제 그걸 안내를 해가지고 그따다 안내해주니까 너무 좋아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가보면 그 비석을 써놨지. 그 원광국사 부도터가 보면 저기 송강사 조계산 국사봉 부르람 뒷봉우리 그 너머 저 모산이 보이고 모산 저 너머로 그까지 보여. 그 무등산까지 보이는 아주 묘한 터라. 멀리 보이는 터라. 그래 그 스님이 여기 이제 원광국사 여기 계실 때 재밌는 거는 자기 동생이 둘째가 여 평양 그 수로 오는 거야. 수라는 것은 이 말로 여기 군수라 할까? 그때 당시에 여기 부사로 온 거야. 순천에. 그래갖고 거기서 형제가 만나 놓으니까 참 오랜만에 그 13년 만에 만난 거야. 출가하고 나서 스님 그 되고 난 다음에 뭐 소지 못하고 있다가 애 와서 이제 그 만날 때 그때 쉬었던 시가 있거든. 그래 내가 전에 그걸 번역해 가지고 어디다가 이정범 씨가 쓴 그 소설 그 할 때 원광국사 시와 소설을 만나는 원광국사 했을 때 내가 여기 원광국사 시 100편을 여기다 뽑아다 같이 했던 게 있어. 그 앞에 서문도 내가 쓰고 했지. 여기 보면 기록에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지. 그 원광국사 이 가송이란 게 옛날에 송강사에 있었는데 원광국사 시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그 뭐야 최남선 선생이 일본에 1916년인가 한일 합방을 난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독구도미 소라는 분한테서 그 원광국사 가송을 전해받아. 아, 뭔지 그 탁본을 그 인쇄본이 어떻게 그 일본으로 안 쓰는가 보죠? 그 일본에 그 가 있어.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을 탈취를 해갔든지 아니면 구해갔든지 간에 그런 자료들을 일본 사람들이 참 잘 그 보관을 하고 있는 거야. 조선서 고려에서 가져가면 무조건 보물이야, 그 사람들.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요. 안목이 있는 거죠. 그럼 원광 초조 대장경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. 다 없애버렸는데 조선 이쪽은 뭐 몽고가 불태우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이 조선에서는
별로 없었는데 일본에 그대로 남선사 거기에 보관되어 있잖아. 이번에 우리 일본 갈 때 저를 참배하고 갈 거예요. 그걸 가져오니까 기산 스님이 그래갖고 그걸 그 해은 스님이라고 금명보정 스님 제자 해은 스님이 가서 얼른 가서 그걸 100개 천암선 때 가서 부탁하고 해가지고 100개 하고 그걸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 기산 스님이 다시 그걸 편역을 해. 그래갖고 우리 송강사 전해오고 있는 거야, 그게. 기존에 있던 몇 편하고. 그래, 거기다 뭐라 그래 해놨냐면, 원광국사 집에 시가 240편이며, 기산이 동문선에서 기산 스님이 수집한 송광사 보유편 시 5편하고, 그리고 소 6편, 그리고 청전표, 원나라 쿠빌라이 칸한테다가 표를 올렸잖아요. 우리 송강사 재산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표 같은 걸 전부 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만든 것이 이제 원광국사 집 그리고 보감화상 잡저. 보감화상 잡저란 것은 서여민영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거라. 내가 늘 말씀 많이 하잖아요. 서여 선생님 내하고 참 인연이 많았던 분인데 묘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책. 그걸 하고 합해가지고 원광국사 문집이 지금 우리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. 도중에 흩어진 걸 어찌게 또 그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여기 있을 때, 그분이 글라도 여기 있었지만은 변방에 계시지만은, 그때 당시에 우리 고려의 최고의 장원급제 했던 인물이 출가해갖고 여기 우리 정의사에 와 있다 하고 그것도 참 대단한 영광인데 자기 또 동생이 또 장원급제했던 동생이 여기 순천에 부사로 오게 됐단 말이야. 고을의 원으로 있기 때문에 원님으로 오게 됐거든. 그러니까 올 때 이제 얘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스님을 만나. 그래 형님하고 만나고 동생이 밤새 그날 비가 왔는데 둘이 앉아서 시를 지어. 운을 놓고. 그래서 이제 동생 문개가 평양 순천의 옛 이름이라. 그 수제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지킬 숫자라 그러면 옛날에 그걸 지키는 군수 할 때 숫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평양 군수가 되가 고을의 치수에 부임하면서 그런 게 관사에 가면서 먼저 산중을 찾아왔다. 이날 저녁에 비가 왔는데 10년 동안 헤어진 정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고. 그리고 소설당이라 그러면은 소동파가 소동파란 분이 자유있게 지어준 시에 그 시를 인용해가지고 어느 때 비바람 치는 밤에 다시 이렇게 침상을 마주하며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그 식구가 생각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한 수 시를 지어. 원광구사 그래갖고 동생에게 시를 지어준다. 여군상별 13년에 그대와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는데 낙북 강남의 양묘인이로다. 남과 북에 서로 따로 살며 서로가 아득하였지. 나료 개봉의 풍우야에 저 어찌 알았으랴. 나료 어찌 알았으랴. 개봉의 풍우야에 이 개봉이라고 개족산을 말하거든. 개족산 이 비바람 치는 이 밤에 백발 금부 대상민이로다. 생명이다. 백발로 지금 다시 함께 이렇게 잠을 자게 될 줄 우리 누가 알았겠냐. 그 형제가 만나서 이렇게 막 시를 주고받아. 그게 전해오고 있어.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형님이 이제 둘째 형이 가서 제일 첫째 형인 분을 만났다 그런 게 셋째 선이라는 분이 그때 당호관으로 있었어. 근데 그분이 또 그 시에다 또 운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해년자, 그러할 년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잠달 면자. 그래갖고 거기다 또 맞춰가지고 세랑금년 승거년이라 세상 난리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심하다 이거요. 세랑금년이 승거년이라
금년에 이렇게 이 세상 어지러운 것이 작년보다 더하다. 그래서 사방하처 불소인하, 그 전국 사방 어디든지 시끄럽지 않은 데가 없어. 몽고군이 쳐들어왔고, 이 산천이. 척강만자, 노상망, 언덕에 올라서서 섭저릇이 바라보기만 한다, 이거. 그 스님, 있는, 이 원광구사에 있는 데를 가보지는 못하고,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남쪽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. 첫째 형이 짓는 거. 하여튼 셋째가 막내가 이제 멀리서 이제 그 운을 맞췄다 이래하고 형이 이렇게 시를 지었다 하니까 동생이 그걸 또 인편에 받아보고는 자기도 그래 또 둘째 형이 가서 첫째 형을 만났는데 이렇게 글을 지었다 하니까 자기도 그 운에 맞춰갖고 세상 난리가 올해 세상 난리가 작년보다 더 심한데 사방 어느 곳이 시끄럽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. 언덕에 올라가서 속절없이 바라보지만 그 계피무인 그 공매라 다시 만나 함께 잠을 잘 인연이 없을 것 같다고 애처로워갖고 이제 그래. 가슴 아프다. 이제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송강사 이제 그 천구 몇 년도에 들어가노 여기 계시다가 14년을 여기 계시다가 이제 그 송강사로 이제 자기 스승 자진 원호국사께서 이제 입적하시니까 자진 원호국사가 저기 공불대사에서 돌아가셨거든. 거기 가보니까 기와 조각만 엄청 있더라고 그게. 그런데 거기 보면 금명보정스님 그 문집에 보면 불대사 벽상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시를 보고 자기도 한 수 지어 놓은 게 있어. 근데 그 위치가 어디란 말은 없어. 그러니까 그 백년동이라는 거기가 그 백년인가 거기가 바로 그 불대사가 아닌가 그렇게 다 추정을 하고 있어. 그럼 그때 스님께서 했던 거 백열록 있잖아요. 백열록에도 그런 것도 분명 보존 스님, 원광국사 그런 그 기산 스님이 했던 백열록 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뭐 정조대왕 글이라든지 또 초이 스님 글, 또 다산글 이런 걸 전부 이분이 쓴 거, 저분이 쓴 거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전부 모아놓은 거야. 다른데 보통 문집에 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. 그래서 송무 백열이라 소나무가 무성하면은 잣나무가 기뻐한다. 측백나무가 편백나무가 기뻐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. 이제. 그러니까 우리는 사초에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옆에 다른 시 짓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시와 문장을 보고 너무 환희심이 난다 그런 뜻으로 백열록이라 한 거고 그건 틀려요. 다송문고에 시고에 보면 그 시가 나와.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 강화도에 계실 때 송강사로 오시려면은 주로 어디에서 오시겠어요? 동양. 100km. 그 100길로 오는 게 제일 편해. 이래서 절에서 이리 와갖고 뭐 전주를 해서 이리 오려면 이 보통 그게 아니거든.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저리 법성포 앞으로 해서 목포 앞바다 앞에도 쪽을 지내서 그래갖고 명량 그래서 울돌목을 지내서 저리 와갖고 고흥으로 와가지고 녹동으로 와가지고 그래갖고 오면은 그 고흥 그 등량만으로 들어올 것 아니오. 그래갖고 고흥 쪽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리 오시거나 그렇게 할 거라. 그러니까 그 불대사 쪽 가는 그쪽이 그 옛날에 그 도자기 가마도 많잖아요. 그 전부 개성으로 서울로 실어갈 때 거기서 배로 전부 다 그런 도자기 같은 걸 물산을 전부 싣고 글로 가는 거야. 그 나라에 그 세금을 걷어갖고 중앙으로 가져갈 때 중앙에서 전국에서 걷어가지고 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지방의 그 수령 방백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뭐 쌀을 뭐 한 달에 서말에다가 콩 한 말에 서속 뭐 닷대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녹이 다 틀려. 그러니까 그런 걸 주려고 그러면 전부 싣고 어디로 가야 돼. 예산관을 갖고 고래 쪽 어디 강화도 근방에서 다시 전국으로 분배를 하게 되거나 일단 그리 걷어와야 궁중의 재산이 형성되고 왕실 재산이 형성되고 이제 그 중앙관리들한테 월급도 줄 거 아니오.
이 그 원광구사 계실 때는 이 봐봐요. 그 전부 전국이 어디든지 소연하지 않은 데가 시끄럽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냐.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야 그때. 그래갖고 우리 송강사 재산들도 다 뺏겨버렸잖아요. 그거 갖고 그것도 몽고원 때 항복이라잖아요. 같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노 서로 화친을 했는데 이제 다시 저 일본을 쳐들어가야 된다. 그래가지고 있는 세금 없는 세금을 또 걷어. 그러다 보니까 군량미가 필요할 거 아니오. 그러다 보니까 절이 이제 타케시가 된 거야. 송강사 여기서 엄청난 부를 어찌 보면 축적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송강사에 있는 그 전답들을 전부 다 몰수를 해요. 그래갖고 전부 군량미 한데 충당하라고. 그래 하니까 이제 그 원광국사가 이제 그 문집에 보면은 그 있어. 어찌 나라를 그걸 하는 것이 꼭 그 말을 먹고 뭐 무기를 하고 그래서야 그런데 나라가 거해진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그 향화를 올리면서 그 기도하고 하는 그것고 그래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것도 큰 그이다. 교화를 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그런 그 도량에 쓸 그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도 있어야 되고 스님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그 돌려줘야 된다.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그 누구야 쿠브라이 칸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이제 그 어떤 스님이 좀 한번 오시라 해라. 그래갖고 몽골까지가 다녀오시는 거라. 그 북경 영경까지 다녀오세요. 쿠브라이 칸이 그래갖고 너무 감복을 했어. 원나라 행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여기 고래다 총독부를 두고 조공과 세금의 수탈이 극심하였으며 일본을 정복한다는 구실로 전함을 만든다고. 전함 만들고 그런다 백성을 동원해서 민생은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. 아까 그 시편 속에서 나오잖아요. 그리고 사찰의 전담마저 몰수해서 사원이 피폐해지니 원광국사는 원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지어 올려. 그 내가 그 상소를 하는 거지. 그래갖고 수수사 토전을 돌려달라, 논밭을 돌려달라. 그래갖고 청해가지고 그래 이게 그 쿠빌라이 칸이 그 감복을 해가지고 그럼 그 달로왔지 그 총독에게 그걸 돌려줘라 송광사 건은. 그래 내려온 그 문서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티베트 법지라고 하는 거예요. 옛날에 그 파스파 문자라고 막 그래 알는데 파스파 문자가 이 파스파 문자는 네모잡이거든. 근데 이런 산스크리트나 위구르 문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게.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주지할 때 그 국제학술 세미나를 그 우리 보조당 연구원에서 주최해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했어. 그때 나도 참석했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학자 와서 보고는 그 하더만 그게 됐다. 그게 파스파 문자이고 티베트 문자다. 그 티베트 문자 그때 이제 그 다라라마 여동생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남편 보고 이렇게 보여준 게 이거 자기들 옛날 티베트 옛날 문자다고. 그 원광국사가 그 받아올 때 그것은 거기서 어찌 보면은 정치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불교계 건에 주로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제사가 이렇게 그 결정을 해주거든. 그러니까 그때가 어찌 보면은 공식 문서가 그 파스파 문자가 공식 문서로 한 40몇 년, 한 50년 거의 그 쓰였는데 그 전에 갔다 온 거라. 그러니까 그 파스파 스님이 글자를 만들고 있을 정도 때가 될 거예요. 이걸 잘 맞춰보면은. 그래서 그 문서가 우리 송광사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때 그 연구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그것이 우리 보물 1376호 그 티베트 법지라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. 그 애교 그 뭐 요건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? 전체적으로. 처음에는 그 원나라에 갔다 올 때 그 요새 또 비자 받아갖고 오던 거기다고 이걸 보여주면 모든 통행에 그게 없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달로왔지 이 총독은 이 모든 것을 편의를 봐서 송광사 그걸 돌려주라 그런 내용이라 그래.
근데 그때 그걸 해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야. 거의 다 바스라져 있었거든. 근데 송가사 스님들이 얼마나 그걸 소중히 간직해왔던지 그걸 다시 대충 이제 떨어진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붙였는데 순서가 한 개가 바뀌어 있었어. 근데 그걸 이제 저번에 표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그때 지금 그렇게 표구를 해놨지. 다시 표구할 때. 그래, 그것이 이제 원광국사 이제 고종 제서가 아니고 그거는 뭐 만들 제자거든. 그 제가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이 뭘 할 때를 제자라 그래. 그리고 이 황제의 스승이라 제사의 글이다. 황사가 아니고 제사. 그리고 우리 송강사 그래도 제일 사세가 강할 때가 전에 노스님들 들어본 게 그때 송강사에 뭐 600명이 살았니 그때 그렇게 할 때가 그 원광국사 때였다고. 전에 인산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원광국사가 계실 때가 송강사가 그래도 소위 말해서 그 자기 옛날 친구들이 전부 정부 요로에 다 있고 또 스스로 또 실력이 그만한 그분이 되고 젊었을 때 일본 사신도 갔다 왔지. 출가 나와서 또 몽고도 저렇게 그 북경도 갔다 왔지.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일본, 중국, 고려를 이렇게 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문을 널리 갖고 있는 분이 원광국사를 할 수 있지. 그때로 봐서 지금 국제통이라고 봐야 될까? 그분이 여기에서 이제 십몇 년 동안 이제 계시면서 여기 있기만 해도 대단했을 것 아니오. 예, 오면 수령 방백 때 그때는 고려가 불교고 그러기 때문에 국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그 원광국사 그 명망이 장흥과 여기도 멀지도 않잖아요. 장흥은 이제 별거 없지 말고 고향 쪽이 거리 그렇고 서울 개성에서 이제 주로 많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저 언덕에 올라가서 주 동생이 봐도 저 위에 당후관으로 있었다 그러잖아. 이제 막내는 그 옆에 자기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 순천에 여와서 전부 다 요새 같으면 순천시장, 순천부사 이런 그 돼가지고 있고 동생은 또 막내는 당후관으로 있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송광사에서도 그 정인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썼겠네요. 여기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뼈대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혼돈이 온다. 혼돈이. 그래 서로가 헷갈리게 됨으로 해서 조금만 절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했었을 건데. 그것도 그러기도 하겠지. 옆에 이 가까이 여기 정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사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 정예결사문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나갔던 그대로 정예결사문이라고 이렇게 반포한다 그렇게 해놨어. 이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순천으로 아까 흘러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조계산에서 그 백두대간에서 호남 정맥이 이리 우리 송광사 뒤에 조계산으로 와가지고 이리 올 때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저 광양 백운산까지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아까 그 보니까 터널 막 이렇게 있잖아. 그 3개군 지점이 있잖아. 그 광양하고 또 구례하고 순천하고 내가 그 지점으로 해서 그리 내려가는 것이 광양 백운산으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호남 정맥이 글로 흘러가는 거지. 자연석 쌓기가 더 어렵지. 아. 이게 진짜 우리 공무원도 안 된다니까.